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최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리액트 상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으로 UI를 구성하는데, 컴포넌트가 가지는 상태를 통해 UI와 상태를 관리합니다. 이 상태는 컴포넌트 내부에서만 유지되며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프롭스를 통해 간단하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프롭스 드릴링인데요. 프롭스 드릴링은 리액트에서 발생하는 성능 문제 중 하나로 프롭스를 통해 하위 컴포넌트를 데이터를 전달할 때 중간에 있는 여러 컴포넌트를 프롭스로 계속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액트에서는 데이터는 붐으로부터 프롭스를 통해 전달되지만 이런 컴포넌트가 깊어질수록 복잡해지고 그 수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남발하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고 유지보수 또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냥 간단한 그 예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은 바로 전역으로 상태 관리를 해주는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역으로 상태 관리를 함으로써 컴포넌트에서 쉽게 공유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컴포넌트 간의 의존성을 줄이고 코드 재사용과 유지보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로 콘텍스트 API가 대표적이고 외부 라이브러리로는 리덕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액트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코드너리에서 등록된 회사에서 사용된 상태 관리 도구 인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npm 트렌드에서 조사한 지난 5년간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리덕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고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콘텍스트 AP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텍스트 API는 리액트 공식 라이브러리로 컴포넌트 트리 전체에 걸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콘텍스트 API는 프로바이더와 컨슈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달하며 상태 관리를 하는데 복잡하지 않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텍스트 API는 간단한 상태 관리나 간단한 전역 관리 사용에 유용합니다. 간단하게 컨텍스트 API를 설명드리면 create 컨텍스트를 통해 초기 값을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 참조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프로바이더를 이용해 감싸주고 결과적으로 감싸진 컴포넌트들은 이 스토어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콘텍스트 API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왼쪽과 같은 그림을 보시면 콘텍스트 API를 통해 여러 상태를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감싸줘야 하는 컴포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태가 복잡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보시면 그 콘텍스트 하나로 여러 가지 상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비효율적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리액트 팀의 팀원은 콘텍스트 API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마를 변경하거나 인증 같은 저빈도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매우 훌륭하지만 데이터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좋지 않다. 결국 유동적인 라이브러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다루기엔 적합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리덕스입니다. 리덕스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리액트 외에도 앙글라, 뷰, 엠버 등 다양한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입니다. 리덕스는 액션, 리듀서, 스토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액션은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객체이고 리듀서는 액션에 따른 상태 변화를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스토어는 전역적인 상태를 관리하며 상태가 변할 때마다 구독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리덕스는 복잡한 상태 관리를 위해 사용되며 액션과 리듀서 역할을 분리함으로써 코드를 단순화하고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덕스의 간단한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토어에 초기 값을 만들어 놓고 리듀스 함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그림과 같이 use 셀렉터를 통해서 이 상태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패치 함수를 통해서 여기 액션에 정의된 액션 함수를 통해 이 액션을 디스패치가 전달하여서 이것을 리듀스 함수가 판단을 하여 액션을 트리거하여 실행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 리덕스도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는데 리덕스 하나로만 관리하면 좀 프로젝트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유즈보스가 어렵기 때문에 리덕스 툴킷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상태 관리를 했습니다. 리덕스 툴킷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리듀서 함수를 여러 가지로 묶어서 여러 가지 상태 관리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로그인 할 때 이루어지는 로그인 함수나 로그아웃 함수 이렇게 놔두고 로그인 성공 시에 백엔드에서 오는 데이터를 쿠키에 저장시키고 이 쿠키 값을 디스패치하여 로그인 함수가 실행되게끔 했습니다. 리덕스의 또 좋은 점은 실시간으로 리덕스 스토어의 값을 확인하고 되돌릴 수 있고 이런 걸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데브 툴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리덕스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리덕스에서는 서버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비동기 처리 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리덕스 사가나 썬크 같은 미드웨어가 그 예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동기 처리를 하기 위해 썬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리덕스 스토어에 저장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구조를 구성하게 되면 보일러 플레이트가 비대해지고 로직 또한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서버 데이터와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완전히 구분해줄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리액트 쿼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리덕스 비동기 처리를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여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대기업들이 리액트 쿼리를 많이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리액트 쿼리의 공식 문서에서는 서버 상태를 위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기아가 통제하거나 소유하지 않는 위치에 원격으로 유지됩니다. 가져오기 및 업데이트를 위한 비동기 API가 필요합니다. 공인 소유권을 암시하며 사용자 모르게 다른 사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쿼리는 이러한 스테이트들을 일종의 캐시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캐시는 이전에 가져온 데이터를 저장하여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비용과 대기 시간을 줄여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데이터와 서버 데이터를 분리하고 서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리액트 쿼리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쿼리의 간단한 동작 원리입니다. 리액트 코드에 서버 데이터가 필요할 때 패치나 엑시오스를 통해
서버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리액트 쿼리가 중간에 해당 캐치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버에 대한 모든 로딩 상태나 페이지네이션, 그리고 오류 상태, 또 무한 스크롤 같은 기능을 리액트 쿼리에서 담당해서 도와주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리액트 쿼리도 데브트를 제공합니다. 현재 캐시 상태에 대한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리덕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기본 구조가 튼튼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곡선이 높고 코드량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여기서 다루지 않은 몹스, 리코일 이런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상태 관리 기능을 해주어 요즘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과 개발자의 개발 경험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맞는 적절한 상태 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